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있던 이 프리미엄이 점점 혁신 기업들이 그 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주로서 이 혁신 기업과 동참을 해야 돼요. 세상의 변화에 주목하시고 혁신 기술에 투자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500억대의) 자산가 순으로 되셨는데, 그럼 시세 확인을 잘 안 하는 편이세요? 그리고 거래 빈도가 높을수록 계좌가 작아진다는 말에 공감하시나요? 저 거래 엄청 많이 해요. 자, 거래 금액 한번 볼까요? 거래 금액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계좌만 볼게요. 1년 볼게요. 자, 실혼손익 200억. 이제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200억이네. 그러니까 제가 가치 투자로서 그냥 몰빵하고 기다리는 언니 가치 투자했으면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한 수십억 정도에 머물러. 두산 주가 20배 올랐잖아요. 20배 올랐으니까 한 30억 정도 됐겠네요, 그때. 근데 제가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성과를 이룬 거는 매매를 기가 막히게 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도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효과는 마치 우리가 양계장 주인이 된 거예요. 양계장 주인이 되어서, 자, 암탉이 알을 낳고, 그럼 이 알이 또 암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암탉이 또 알을 낳겠죠. 이걸 저는 양계장 주인이 되어서 계속 이 병아리를 막 키우는 거예요. 병아리를 이제 잘 크라고 배추 주고, 물도 주고, 막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쥐가 물어가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계속, 그럼 이 병아리 또 암탉에서 얘가 또 알을 낳고,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저평가된 기업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이걸 실현해서 또 알 낳으러 또 다니는 거예요. 이걸 무수히 반복했더니 막 믿을 수 없는 복리 효과가 계속 터져 나오게 된 거죠. 올해 마이너스 난 종목은 없으세요? 있죠, 당연히. 마이너스는 어차피 마이너스 정리했을 테니까. 정리한 거 기준으로 그냥. 손절매도 당연히 한 게 있을 거잖아요. 뭐 많죠. 물론 이제 종목을 잘 보고 주식창하고 호가만 보면서 사실 좀 느껴져요. 이게 갈지 안 갈지 좀 작두를 타셨군요. 보여요. 예, 사실 보여요. 그게 이제 매삭기라고 하던데, 소위 이제 전문가들이. 그게 좀 보여요, 저는. 그래서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영역을 어떻게 좀 설명드리기도 좀 힘들 뿐더러 굳이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저는 올라갈 게 잘 보여요. 그래서 올해는 손해난 게 그렇게 많지 않다. 뭐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계속 수익을 제가 챙기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우리 하구 여러분들께도. 수익이 많이 나면 최근에 뭐 두산에 엄청 많아요. 이 수익금을 따로 챙겨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예를 들면 DLENC라던가 뭐 DL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성장성이 훼손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급의 쏠림 현상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눌러져 있어요. 이런데 옮기라고 말씀드렸던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옮겨놓으면 주가가 또 며칠 좋았다가 며칠 또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들이 빠질 때 많이 오른 기업들이 또 많이 빠져요. 그럼 이 안 오른 기업들은 또 오른 게 없으니까 많이 빠지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요걸 또 팔아가지고 요걸 또 옮기는 거예요. 어때요? 전 이익을 계속 지키고 나가는 거죠. 이런 게 제 트레이딩 기법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하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투자를 위해서 매일 반복하는 루틴과 뭐 환경 설정이 있으세요? 요즘엔 이제 자주 산책을, 보통 이제 매매를 뭐 10시 전후로 거의 끝나는 상황이고요. 보통 거의 한 9시 30분이면 끝나요. 요즘엔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8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산책을 가던가, 뭐 피부 관리를 받는다던가. 때깔이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요즘 관리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돈을 벌었다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서 제가 좀 이제 좀 외모에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라면, 김치, 쌀밥을 먹으신 적도 있다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옛날 얘기인가요? 작년에 김 작가 나왔을 때는 마찬가지였어요. 26만 원 하던 주가가 두산이 당시 자 13만 원으로 폭락을 했어요. 그때 어떤 이야기가 돌았냐면 두산그룹이 뭐 갖은 질타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두산바켓을 로보틱스라고 합병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두산그룹이 엄청난 질타를 받게 되었고 공교롭게도 그때 주식시장이 패닉이 왔어요. 제 첫 출연할 때가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제 첫 그 사태 터지고 그러니까 엔캐리 자금이 막지 썰물바위 확 빠져버리니까 우리나라 하이닉스, 삼성전자 막 10% 폭락 나오고 그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투자하던 두산도 26만 원인 게 13만 원까지 빠졌고요. 이제 주가만 보면 어때요? 절망스럽죠. 근데 저는 제가 두산에 왜 투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산전자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작년부터 엔비디아에 납품하게 되면서 두산전자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난 이것을 믿는다. 근데 주가는 반토막이 났다. 한 달 만에 20억이 날아갔다. 두렵다. 나도 공포 쓰는 거예요. 나도 인간인지라 무섭고 공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를 보고 있으면 대중심리 저도 있어요. 그 김 작가 나왔을 때 저는 포기했어요. 내가 지금도 뭐 조회수 얼마 안 나왔다. 그때 사람들이 내 이야기 안 들을 텐데 내가 인지도 높고 전문가도 아니고 제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러 나온 거예요.
그때. 자세히 보세요. 저 반포기 상태에서 나와서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제 자신에게 이야기. 제 자신에게 얘기. 두산 여전히 성장하고 있어. 너 포기하지 마. 올라갈 거야. 네 계좌는 다시 신고가로 올라갈 거야. 저 기업은 성장하고 제 자신을 세뇌하러 나온 거야. 네. 빼도 박도 못하게 도망 못 가게. 제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러 나왔던 거야. 그 상황에서 이야기가. 야, 두산이 돈을 잘 벌면은 여전히 배당은 계속 나올 거 아니야. 네. 주가만 폭락한 거잖아. 네. 그 배당이 계속 너에게 줄 거 아니야. 그 배당을 가지고 쌀을 사고 김치를 사고 라면을 사. 그걸 먹으면서 버텨. 그냥 기다려. 이 이야기를 제가 했던 거예요. 실패의 사실 주된 이유가 감정 통제의 실패일 텐데 이런 공포와 탐욕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게. 결국 내재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버틸 수 있는 걸까요? 네. 이제 저보다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저만 해도 뭐 금융 지식이 뭐 풍부하진 않아요. 제 말을 들어보시 아시겠지만 조금 잘 아는 일반인 수준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저에게 나왔을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저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여의도에 각종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왜 저보다 성공을 못했을까요? 단순해요. 저는 제 자신을 처절한 반성을 계속해서 했던 거예요. 처절한 반성. 이게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처절한 반성의 과정 중간마다 저는 어리석은 제 자신을 발견하고 이게 주식은 파라리 심리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왜 내가 그 심리를 극복할 수 없었는지를 처절한 자기 반성을 통해서 극복하는 그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금융 지식이 얼마나 많냐 적냐 이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핵심은 뭐냐? 내가 정확한 사실을 이해하고 있고 세상의 변화를 내가 이해하고 있고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중요한 것은 내 심리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다스린다. 그게 워런 버핏이잖아요. 그게 워런 버핏 삶으로 증명을 했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 워런 버핏을 따라하지 않아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처절한 자기 반성을 했고 마치 대나무가 성장하면 마디를 짓고 다시 성장을 하듯이 그 마디가 저의 처절한 자기 반성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과정이 저의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이제 이야기 나누었는데 마지막 2개, 3개 정도 드리고 이제 오늘 인터뷰 시간 마칠까 하는데 자산 시장의 양극화 심화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단 말이죠. 올해 초와 대비해서 금도 많이 올랐고요. 코인도, 서울 부동산도, 주식, 한국 주식, 미국 주식도 많이 올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금 예금에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박탈감을 많이 가질 텐데 일반 서민분들이 자산 지키고 늘리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지금?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상의 변화에 주목하시고 혁신 기술에 투자하세요. 네. 그것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이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저는 우리나라 자산시장의 대격변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리가 왜 강남 대치동에 살아야 되죠? 거기에 반드시 가야만, 거기에 있어야만 누릴 수 있는 인프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가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출퇴근 시간 걸려버리면 그냥 길에다가 막 시간과 짐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싫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대치동에 집을 사서 거기서 자녀를 교육을 시켰던 거죠. 근데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공간적인 제약, 물리적인 제약이 많이들 사라지게 될 거고 특히 AI가 발전하게 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훌륭하고 좋은 개인 교사를 언제든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리게 된 거예요. 네. 즉 애플이 아직 대중화는 못했지만 애플이 고글을 만들었잖아요. 네. 이걸 쓰는 순간 우리는 메타버스 세계로 넘어가게 되면서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물리적인 제약, 공간적인 제약, 시간적인 제약 모든 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이 지역에 있어야 했던 그게 소속돼 있고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만 내가 누릴 수 있었던 인프라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세상의 기술이 발전하니까 이것들을 점점 대중화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있던 이 프리미엄이 점점 이 혁신 기술이 가져오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우리 자영업자 경기 너무 안 좋죠. 수많은 상가들이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정말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돈들이 정말 우리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그 돈들이 쿠팡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혁신 기업이 혁신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니까 그 혁신에 의해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 혁신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그 산업과 자영업자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돈은 계속해서 찍어대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돈은 계속 늘어나고 그게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일 뿐이야. 그 혁신 기업들이 그 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주로서 이 혁신 기업과 동참을 해야 돼. 그게 여러분들의 가족과 미래를 지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간곡한 마음으로 말씀드려요. 혁신 기업에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돈 놓고 돈 먹기로 불안했던 우리 주식시장을 이재명 정부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합리하고 울퉁불퉁 비포장 도로였던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포장을 싹 깔아서 고속도로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혁신기업에 투자를 하시길 바라고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혁신기업에 투자한다면 사실 한국보다 미국 주식에 빅테크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제가 왜 두산에 투자하나요? 자, 단순합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혁신 기업들 다 알죠?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뭐 엄청 많잖아. 자, 이 기업들이 잘 되면 뭐가 필요하죠? 심지어 코인마저도. 자, 엔비디아 잘 된다? 엔비디아 잘 된다는 건 뭐죠? 엔비디아 칩이 날개에 돋친 듯이 팔리고 있다. 거기에 두산전자가 생산한 CCL이 또 날개에 돋친 듯이 팔리겠구나. 그러면 이 AI 칩이 데이터 센터에 뭐 수만 개가 들어가서 이걸 돌려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전력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SMR이 두산에너빌티가 생산하는 가스터빈과 SMR이 많이 깔리겠구나.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체할 수 없는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 기업들 동행하면 되는구나. 단순하죠. 비트코인 잘 되면 여기에 막대한 또 채굴 비용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력 누가 잘 되죠? 두산이 같이 잘 되고 두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관련된 전력 인프라 그렇죠? 뭐 전력기기, 뭐 조선도 여기에 속하는 것이고요. 미국이 대체하지 못하는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 기업들에 집중하시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미국 주식을 투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수백억을 미국 주식 박아놨어요. 제가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잠을 잘 못 자겠죠.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끝으로 정리한 걸로 지금 만약에 현금 1억 원 있는 분이라면 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나와서요. 좀 어디에 어떻게 좀 투자하면 좋을까요? 제 포트폴리오 보면 두산우 몰빵하시면 되고 네. 뭐 네. LG그룹 잘 보시고 네. LG 저평가는 남아있다. 제가 이미 대한항공, 뭐 한국전력, 한전기술. 그러니까 제가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이제 네. 제 과거의 기록들을 보면 정말 주옥 같은 종목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두산만 말씀드렸을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삼성물산, 뭐 HD현대, 한화, 그리고 뭐 현대건설, 뭐 이런 기업들을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그게 지금 다 신고가를 가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줬고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 중에서 또 1년 후, 2년 후 더 박두환이라는 사람을 네. 더 혹시 명성을 깎아먹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뒤에 뵐 때 1,000억대 돼 있으면 소름 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뭐 소비 수준을 뭐 보시면 아시겠죠. 제 삶의 변화가 없어요, 거의. 별로. 혹시 이제 500억대 자산가가 되셨는데 순으로 아까 레버리지까지 써서는 600억 정도 투자하고 계셨는데 지금 가장 두려운 거는 뭐예요? 예, 지금 옛날보다 행복해졌지만 두렵거나 걱정되는 거는 아무리 행복해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저는 그것보다는 제가 제 사명을 다하지 못했을까봐. 제가 유튜브에 나가고 대중에 노출된 걸 제 가족 다 반대를 해요. 요즘엔 반대할 수 있죠. 너무 이제 부자가 되셔서. 너무 갑작스럽게 커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저를 주목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저를 대상으로 또 모함, 모욕, 뭐 비난, 비방이 빗발치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 박두환 사람이 뭐 일반인인데 튀어나와서 리딩방 업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얄밉겠어요, 제가. 나와서 뭐 무료로 다 풀어버리는데 다 신고가 가버리니까 자기들은 뭐 월회비 몇백만 원씩 받고 있고 뭐 월회비 몇천만 원 받고 있는데 박두환 번호 못하다는 얘기 나오고 그 회원들 다 떠나버리면 얼마나 제가 싫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AI 활용해서 뭐 저를 비난하고 비방할 수 있으면 당연한 거예요. 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가족들과 저를 아끼는 사람들은 인간의 시기와 질투가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명감이 없으면 여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사명감, 제가 세운 가치투자 철학으로 인해서 단 한 명이라도 더 좋은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국민들 그리고 대통령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식 투자 하시라고. 근데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정신이 바로 가치 투자 철학인 거예요. 박두환이라는 사람이 뭐 하나 변변한 성공의 조건이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됐어? 왜 잘 됐어? 시대가 저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 시대의 정신이 바로 가치 투자 철학이고 거기에 부합한 사람이 바로 박두환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저를 만들어준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사함이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물이 나도록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제 한 명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외치는 거예요. 가치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라고. 네. 마지막 확실하게 대표님이 이제 그런 인증 같은 게 절대 조작이 아닌 거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방금 생각났어요. 처음에 이제 전체 총자산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지금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랑 금액이 달라져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너무 아까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한 거라면 이제 그 금액이 같은 거여야 되는 건데 이거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바뀌었네요. 위에 것만. 아까랑 여러분 숫자가 아마 다를 겁니다. 아까 비포 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과정에서 저를 뭐 모함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제가 최근에 울돌목에 다녔는데 거기서 이순신 장군 일대기를 다시 한번 봤는데 거기서 제가 가졌던 있던 화가 다 풀렸어요. 이순신 장군은 평생 3번을 파직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2번을 백의종군을 하셨어요. 즉 장군이 걸어온 과정에서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 장군을 끌어내리려는 모함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왕인 선조마저도 이순신 장군을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질투했어요. 근데 장군은 단 한 번도 불만과 불평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대의를 품고 걸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난과 시기와 질투가 따른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치 투자를 위해서 더 나은 삶, 더 개선되는 삶을 위해서 저의 안위를 보지 않고 그냥 대의를 품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똥냄새가 나고 똥파리들과 파리들은 엮이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게 놓으시면 돼요. 저는 꿀벌과 나비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수많은 개인 투자자 이거 하나만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냥 좋은 한마디 및 그냥 투자 좋은 한마디 주고 가신다면요? 조급한 마음으로 성급하게 의사결정 하시지 마시고 특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꿰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노리는 각종 사기꾼들이 많이 출몰하게 될 거예요. 철저하게 검증하시길 바랍니다. 개인 계좌 꼭 확인하시고 동영상으로 인증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라요. 저와 함께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가는 훌륭한 투자자들을 많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아니면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서 이 대격변의 시대, 자산시장 대격변의 시대 기회를 잘 잡으시길 바라요. 네, 대표님과 2024년 9월에 처음 촬영하고 올해 상반기에 한 번 하고 지금 이제 하반기 3번째 촬영인데 제가 다음 촬영이 굉장히 기대되는 게스트가 오랜만입니다. 다음번에 뵐 때는 자산이 도대체 어떻게 됐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투자 이제 대표님이 해주신 투자 인사이트에서 그 안에서 좋은 종목 찾으셔서 투자해서 플러스가 좀 많이 난다면 대표님처럼 좀 경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경험투자자 박도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주식시장의 밀물과 썰물. 영흥도 앞바다의 간조와 만조 사이에서 바다는 언제나 말이 없다. 조용히 물러나고 다시 돌아올 뿐이다. 나는 그 속에서 시장을 본다. 썰물의 공포가 사람들을 해변 밖으로 몰아내고 밀물의 탐욕이 다시 그들을 끌어들인다. 그러나 바다는 변하지 않는다. 흐름은 단지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나는 밀물에 달려들던 나를 본다. 그리고 썰물의 공포 속에 움츠리던 나를 본다. 결국 남는 것은 파도의 흔적뿐. 인내하는 자만이 파도를 들을 수 있다. 투자는 파도의 타이밍이 아니라 조류의 방향을 읽는 일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언제나 인내하는 자의 깊은 침묵 속에서 태어난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의 안녕과 평화, 투자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박두환, 감사합니다.